예, 안녕하세요. 반포 누번 한의원 원장 이문진입니다. 오늘은요, 석회화 촉진 요인들과 암화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석회화의 진행 원리는 먼저도 간단히 밝혀드렸지만, 일단 과도한 운동이나 노동 혹은 불량 자세에 따른 신체 골격 구조의 어떤 부정열로 체중 부하가 이제 많이 증가하게 되면 그 부하라든가 노동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당초 조직의 세포들에게 에너지 생산 요구량은 증가해서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상대적으로 척추 부정열이나 운동 또 노동으로 인한 어떤 그 노동 부하의 가중으로 인해서 혈액순환 장애나 혹은 부족이 이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초에 세포 조직의 저산소 상태가 되고 저산소가 상태가 되면 저산소 유도인자라는 히프원이 증가하면서 과발현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세포에 이제 염증 기전이 유도되고 그다음에 세포의 그 해당 대사가 촉진이 된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초 조직의 젖산이 축적됨으로 인해서 염증이 악화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운동 및 노동 부하나 부정열 자세에 의한 어떤 척추나 골격의 부정열로 인한 그런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황이 금방 개선되지 않고 8년 내지 10년 이상 지속하게 되면 당처 세포 조직에 축적되는 젖산 농도와 그다음에 pH 산성 농도를 지표하는 양성자 농도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산성 염증화가 가속화돼요. 근데 이제 그리 되면 이제 생체는 이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알칼리 중화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보상 기전이 가동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알칼리 성분인 칼슘 성분 같은 것을 뼈에서든 어디 음식에서 들어오는 어떤 영양소든 어디서든 끌어다가 이제 싸움으로써 마침내 이제 만성적으로 산성 염증화가 진행되는 부위에 석회화가 이제 진행 증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석회화가 진행 증식하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주변 조직에 압박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당초의 순환 어떤 상태가 좀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산소 부족이 더욱더 증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석회화 가중 속도가 점점점 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어떤 복리율 계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걸린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화 진행에 이제 또 가중소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고혈당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고지혈이라든가 또 동맥경화, 죽상동맥경화 등 어떤 혈액의 점도라든가 혈관의 어떤 그 직경이 좁아지는 어떤 상황들이 오게 되면 결국 혈액순환 안 되고 산소 공급 안 되고 영양 부족 상태에 생기면서 결국은 석회화 진행에 가중소인으로 작용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과로와 피로, 스트레스가 혹사당할 때 그때 또 혈관도 좁아지게 되고 산소 부족 현상이 또 극대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석회진이 가중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음식인데 산성식품이라든가 산성 체질 등 일체의 어떤 그 염증 유발 또는 어떤 그 가족 물질들이 몸에 존재하게 되면 뭐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독소라든가 심지어는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감염도에 해당되고요. 그런 어떤 그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석회화의 진행의 가중 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화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흔히들 뭐 석회화 건염이니 석회화 건추염이니 그다음에 후종인대고라증이니 황색인대고라증이니 골극형 뭐 족저근막염도 있고요. 그다음에 볼곡형 척추관 협착증 또 혈관 치석 등등 많은데 또 어떻게 강제성 척추염도 일종의 이런 어떤 그 변화의 결과로 또 볼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세포 석회와 또 연관된 게 뭐냐면 암으로 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그 연부 조직들의 세포가 이제 석회화되어 있는데 석회화돼서 사멸되거나 아니면 이제 저산소 산성염증 어혈화가 지속돼서 반복적으로 악화되게 되면 조직 단처에 걸맞게 이제 분화된
그 세포가 바로 체세포가 바로 성체세포잖아요. 그런데 그 체세포가 더 이상은 이제 생존 불가하게 되겠죠. 너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산소 부족했을 때 생존하던 방식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임신 후 수정란이 착상돼서 뭐 1세포기, 2세포기, 4세포기 하면서 왜 배아 세포기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이제 배아 만능 줄기 세포기 때인데 그때는 탯줄이 없었기 때문에 저산소 상황하고 똑같거든요. 바로 이런 체세포의 어떤 태고적인 근원적인 상태의 세포였던 그런 상태로 다시 저산소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체세포들이 그쪽 유전자들이 켜지면서 NF 카팝이라든가 인터로킨 6라든가 잭2 스테슬이라든가 콕스2 피지2 등 염증 및 암줄기 세포와 신호 기작을 따라서 저산소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무한 반복 재생 분열 증식하는 배아만능줄기 세포로 이제 탈분화가 되는 거죠. 오히려 배아 줄기세포에서 체세포 각자에 걸맞는 체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역분화라 그러는 그야말로 분화라 그러는데 오히려 이거는 분화된 체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만성염증에 의해서 너무 이 상처를 맞고 삶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아예 저산소 상황에서도 살았던 그 배아 만능줄기 세포로 역행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 탈분화 내지 역분화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씨앗 내지 혹은 근원세포의 상태로 좀 더 근원적으로 더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뭐 32세포기 때부터 8세포기 때로 8세포기 때부터 더 근원적인 상태로 더 돌아가게 될수록 암세포로 진행되어서 악성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포와 암세포의 차이는 즉이 암의 과정의 차이는 뭐냐면요. 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는 어떤 세포 질식률이 30% 미만에서 장기화 7, 8년 이상 장기화하게 되면 섬유화를 거쳐서 세포 석회화로 진행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 질식률이 30% 이상으로 심각하게 돼서 장기화하게 되면 체세포들이 아예 그냥 암줄기 세포 배아 만능줄기 세포로 바뀌는 어떤 그런 상황과 같은 현상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암줄기 세포라든가 암세포로 전환이 되면서 바뀌게 되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은 기전 연장선상에 있대 다만 그 산소 부족 상황이 30% 이내냐 30% 이상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그 세포 병리 과정을 겪게 되는 건데 이 근본적인 원인 어떤 근본적인 과정은 지금 거의 이렇게 강조가 좀 되지 않으면서 오늘 암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이 가장 근본 기본 과정이 메인인데 이 메인 줄거리를 갖다 놔두고 다른 어떤 원인들로 자꾸 이게 암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조금 뭔가 핵심 빠진 어떤 원인들 같아서 오늘 특별히 시간 내서 암화에 대해서 같이 석회와 함께 그렇게 그 핵심적인 어떤 간단한 이치를 함께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